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갑자기 무슨 민영화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무슨 일종의 대여 공세라고 해야 될까, 비판이라고 해야 될까, 비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어서 참 이재명 대표의 그 노력이 눈물겹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 거기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몇 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뭐 이심 송심 이재명 한 대표와 전 송영길 대표가 뭐 이심 송심이라는 식으로, 아니면 송명일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신과 관련한 각종 어떤 사법 위기,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의혹 등 당내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현재 그 어떤 계획도 없고, 그 다음에 추진된 일도 없고, 그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도 없는데 갑자기 민영화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이게 너무나도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22일 날 국가가 국민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리스가 보여준 민영화의 미래란 제목의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글에서 뭐라고 그랬냐? 조금 늦게 먼 나라 그리스의 소식을 접했다. 무려 5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열차 사고를 두고 철도 민영화가 참사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로까지 확산된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3월 3일 날 그리스 열차 사고 원인은 철도 민영화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같이 게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4월 22일 토요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린 이 영상은 말 그대로 3월 3일 날 JTBC에서 방송했던 그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열차 사고, 여러분들 시간이 꽤 된 것 같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앞서 언급한 그리스 열차 사고는 지난 2월 28일 오후 11시 21분경 그리스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각이 그리스보다 6시간 빠릅니다. 6시간 앞섭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해당 사고는 우리 시각으로 3월 1일 오전 5시 21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로부터 약 50일 후에 갑자기 조금 먼 나라 그리스의 소식을 조금 늦게 접했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4월 22일 날 이런 글을 올렸다 그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예 뭐 기사 안 봅니까? 뉴스 안 봅니까? 자기 관련된 일이 너무나도 벅차서 자기 지금 관련된 보도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 역부족이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까? 네이버 뉴스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 국내 언론 매체가 보도한 건수가 몇 건이냐면 최소 500건 이상입니다. 최소. 왜냐면 중복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그 뉴스 보면은 어떤 기사 있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기사, 관련 기사 해가지고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그 기사 제목 그것만 딱 세봤을 때 최소 500건 이상이다. 그렇게까지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다가 어디서 대체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를 얘기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나? 그리고 국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거 안전 문제 아닙니까? 안전 문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 생명 안전 어쩌고 저쩌고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대선 과정에서 어떤 공약을 내놨느냐? 안전사회라는 그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등 해가지고 30개의 세부 공약을 공약집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 10월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폐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만큼 안전사회를 강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외국이긴 하지만, 아무리 해외 그 사고이긴 하지만 57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 국내 언론 매체가 2달 동안, 이것도 말이 2달 동안이지, 정말 짧은 기간에 사고 직후부터 불과 한 열흘 내지 2주 정도 사이에 최소 50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를 보도한 그 사고, 참사, 거기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돌연 해당 사고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민영화를 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건 역시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뜬금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뭐라 그랬냐?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고 하면서,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 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영화가 보수 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관 이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순전히 이재명 대표 그 개인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만한 소위 말하는 거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치 이재명 대표는 민영화가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보수 정부는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는 태도, 이 논리도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지적을 자초하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 과연 민영화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 철도 노조의 주장일 뿐이고, 이거를 한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리스 열차 충돌 사고의 원인은 그 그리스 그 철도 그 근로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근무 태만, 직무 유기, 거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뭔 신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호도 확인하지 않고 뭐를 갖다가 직접 수동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차가 충돌했다는 게 그 사고의 원인으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민영화가 원인이다. 근데 윤석열 정부 언제 민영화할지 모르겠지만 보수 정부의 DNA는 원래 민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 갑자기 무슨 이런 3단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뭐 딴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아니면 환청 이런 증상이 있는 겁니까? 민영화라는 움직임 자체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철도가 민영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도 민영화의 원인은 이겁니다.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서 국가 경제 기반을 허물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써대고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민과 국제사회가 그리스 경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무능하고 불량한 양심 없는 그 정권이 초래한 경제 위기 이후 그 후임 정권들이 이거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유 자산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철도도 민영화됐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영화는 보수 정부의 DNA 운운하기에 앞서서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고 온갖 대중영합 정책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난 문재인 정권을 먼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보수 정권의 DNA 운운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그 작태부터 비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이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가면 안 된다고요? 미국은 원급까지 탕감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가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원금을 탕감해 주는지 그걸 해주지 않는지는 솔직히 제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 상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이 문제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정리한 문화일보 사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문화일보 사설 제목 야 대학 학자금 대출 무이자 포퓰리즘 입법 접으라 이겁니다.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게 하는 입법도 거대 야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논의 대상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지난 17일 보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법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은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서 내고 취직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뒤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제도가 바로 ICL, 그게 뭐냐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얘기합니다. 이 제도가 바로 ICL이다 그겁니다. 올해 기준 금리는 1.7%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 5.7%보다 크게 낮다. 그 차액인 연간 1,825억 원을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메운다. 그런데 이자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입법 후 10년간 추가 소요 재정이 6,088억 원에서 8,321억 원이다. 2020년, 2021년에도 해당 법안이 발의됐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된 이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기에 이런 똑같은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보류가 됐다 그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강행하고 있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소위 말하는 그 대학생들 표를 얻기 위해서 그 표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교육위 수석 전문위원은 무이자로 운영하거나 취업 전 이자를 매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대출 유도와 취업 의지 약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 ICL은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24만 원 이하다. 무이자 ICL이라면 굳이 대출받지 않아도 될 가정의 대학생도 일단 받고 보자는 시기이기 십상이어서 반교육이기도 하다. 그런 입법은 당장 접는 게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앞서 언급한 그리스 재정 위기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 그리스의 경제 위기 이거의 원인은 결국에는 이런 무슨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를 해준다. 그 다음에 뭐 양국관리법 쌀 관련 예산 편성된 금액만 2조 3천억인데 거기에다가 또 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양국관리법을 밀어붙이질 않나. 이런 식의 포퓰리즘성 정책 때문에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았고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맞았고 그리스가 지금까지도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스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보다 소득이 한참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의 3분의 2 내지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경제 위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제 위기는 뭐냐? 포퓰리즘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이런 포퓰리즘, 국가 재정을 마치 자기 돈처럼 이렇게 써대는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안 쓸 겁니다만 어쨌든 이 눈먼 돈이라고 주인 없는 돈이라고 그 주인이 국민인데 주인 없는 돈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댔기 때문에 망했다 그겁니다. 정부는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양곡 매입 그다음에 이렇게 그 매입한 양곡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2조 3천억 가량 쓰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에다 추가 비용 1조를 왜 써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독 처리하고 이미 2천억 원 가까운 세금을 갖다가 시장 이자율과 학자금 이자율 차이로 인한 차손을 보존해 주는데 또 쏟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자를 아예 없애겠다? 그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한테는 국민의힘한테는 양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여기저기 뿌려댔다는 지적을 받는 정권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세수가 함께 증가하면서 각종 복지정책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여건이 달라졌다고 해서 한번 만들었던 복지 혜택을 갖다가 줄일 수 있습니까?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당한 막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온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이런 소리를 해댈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걸 바랐는지 바라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아까 이재명 대표가 운운한 세계사적으로 증명된 그 현상입니다. 익히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 혜택을 못 줄이는데 세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빚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빚잔치를 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그리스고 그게 바로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이거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누적된 채무가 600조 원이었는데 단 문재인 5년 동안 늘어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이상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에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라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가 채무는 627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 사실상의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5년 동안에 404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갑자기 지금 와서 5년 동안의 성취가 사라져 허망하다 이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들먹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을 놀리는 겁니까? 대국민 조롱 아닙니까? 이거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때 급증한 빚, 나라 빚, 이거는 국가 재정 여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는 확장 재정을 시행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그런 상황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문재인 5년 때 그런 여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빚을 또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빚이 많아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빚을 내려면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국가 재정은 사실상 이자를 갚는 데 투입돼야 합니다. 그 나라빚의 이자. 그래서 국민에게 투자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을 못하고 성장이 저조하기 때문에 세수 확대는 안 되고 세수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빚을 내 가지고 나라 살림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순전히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그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돌려막기 한다고 해서 빚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운영, 국민 복지에 써야 할 돈을 이제 순전히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데 충당하는데 써야 되고 결국엔 그 사이에 나라는 거덜나고 국민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 지금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민영화 얘기할 것도 없고 민영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 민영화 얘기가 나왔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니 무슨 양국관리법이니 이런 것들도 이런 포퓰리즘성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일말이나마 나라 재정을 생각한다면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쏠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정말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전당대회 의혹이 덮이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돈봉투 이미 다 뿌려든 돈봉투가 다 갑자기 어디서 회수돼가지고 어디로 묻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이렇게 눈물겨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어색한 시선 돌리기, 화제 전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